요즘에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키워드가 공평, 평등, 공정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맨날 스마트폰을 쳐다보니까 뉴스 틀어도 뭐 예능을 틀어도 뭘 틀어도 공정, 공평, 평등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그게 간접적으로 묻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공평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 있어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맨날 나오는 키워드가 뭡니까? 뭐 어떤 노동자가 사장한테 핍박을 받았다. 뭐 어떻게 돼 가지고서 착취를 당했다. 맨날 이제 이런 얘기로 도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분노하기 싫다고 생각하지만 분노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제목들을 파는 것이다. 공평성이란 담론은 분노를 여러분에게 팔기 위해서 이용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고 주장하건대 공평성의 중요성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과대평가되고 있어요. 공평성이 엄청 숭고한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사랑이라는 가치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할수록 무조건 우리 삶에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상대방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요. 공평성은요? 자, 공평성을 정말 완벽에 가깝게 구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 그래도 참을 만하네, 인생이. 아,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선 내가 상처를 안 받네. 이게 공평성을 제일 잘 구현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최선의 결과라는 게 고작 이 고통의 부재 또는 이 원한의 부재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할 때 그 상단에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게 방어적인 삶 아니에요? 우리가 플러스 하면 할수록 좋은 거를 상단에 둬야지 최대한 해봤자 본전인 거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절대 위에 두면 안 된다. 공평성은요 많이 생각할수록 열받고 갈등의 날을 휩싸이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공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내 인생을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공평성을 10번 추구하면 그중에 5번은 열받고 3번은 원한이 쌓인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뭐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공평성은 최대한 구현해봤자 본전치기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노와 원한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공평성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다면 이게 미디어에서 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잘 표현한 그런 인도의 설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집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뱀이 씩씩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보니까 이 큰 바위에 깔려 가지고 뱀이 이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니까 구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농부의 목을 조르면서 "야 고맙긴 한데 내가 널 좀 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구해 줬는데 날 먹으면 어떡해. 어? 삶이 이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가 날 구해 준 건 맞으니까 지나가는 동물 3 마리한테 물어봐서 한 마리라도 '삶이 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너 살려 줄게.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다면 삶은 공평한 게 아니니까 난 널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을 만났어요. 닭이었습니다. 닭한테 물어봤어요. "야 삶은 공평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닭이 뭐라고 했냐면 "뭐 삶이 나쁘진 않아. 나는 사람들한테 이 달걀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밥을 주지. 먹고 살 만해. 근데 어떤 잔칫날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삶은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농부는 이제 똥줄을 타는 거죠. 오줌 막 지리고. 그래서 두 번째 동물한테 갔습니다. 이번엔 소를 만났어요. "야 소야 삶은 공평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가 "뭐 나쁘진 않아. 사람들이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거든. 나는 그 대가로 사람들한테 우유도 주고 뭐 이것저것 해 줘. 일도 해 주고. 근데 사실 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배가 고파지면은 나를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삶은 불공평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농부는 이제 바지가 흥건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물한테 갔어요. 이번엔 당나귀입니다.
"야 당나귀야 삶은 공평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걸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삶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당나귀도 신이 나 가지고 막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신나는 감정이 전이가 돼서 농부하고 뱀도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춤을 추는 것이 공평성을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평성은 기껏해야 본전. 근데 춤을 춘다는 건 뭐죠? 춤이라는 거는 하늘의 섭리, 자연의 섭리에 맞는 리듬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이게 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듬으로 춤을 추다 보면 에고가 사라지죠.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멋져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싹 사라지고 정말 이 몰입해서 춘다면 그리고 '아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숙제할 거 있는데.'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왜냐? 에고가 사라지니까. 이 가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건데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삶에서 구현해야 되는 원리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은 도에 따라서 사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위치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뭐 권력이라든지 뭐 물질 아니면은 뭐 공평성 이런 것들을 좇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삶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그런 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치의 피라미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연에 이미 다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게 노자의 사상이죠. 이런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 이 가치의 피라미드에서 밑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막 공평충이 있어. "야 너는 일산 살고 나는 이제 그 서울 살잖아. 근데 내가 지난번에 니네 집 쪽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네가 이쪽으로 와야 돼." 막 이런 거를 맨날 따져요. 뭐 따질 수야 있죠. 근데 매번 엄청 예민하게 따져요. 막 5 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그러면 '아니 뭘 저런 거에 집착을 하나.'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게 피라미드의 한 중간이나 중간 밑에 위치해야 되는 건데 '쟤 왜 저래?' 이게 나도 모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이 피라미드의 섭리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섭리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부부나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만난 거죠. 근데 사랑을 자꾸 괄시하고 자꾸 "야 어제 네가 이거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그런 집안일이라든지 뭐 이제 아니면 사회에다가 일하는 거라든지 공평성 가지고 엄청 재단을 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살기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관계가 뭔가 망가지고 있어.' 뭐 그때그때 공평성을 따지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전부 다 맞는 말이고 타당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젠다를 그냥 많이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봐라."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막 지식이 풍부하고 금융 지식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만 해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저 사람이랑 엮인 사람은 다 경제적으로 박살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 아니에요? 전부 다 맞는 말만 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공평성 관점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떨어져서 보니깐 쟤랑 있으면 망해. 이러면 그 사람한테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공평성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뒤집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남들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얕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이런 거 굳이 지적 안 해 주고 그냥 떠나간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공평충이야.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꼬일까요? 일단 뭐 너그럽고 되게 이제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오겠죠. 그래 가지고 둘이 맨날 이 사회의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불만 토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 남욕, 심지어 이제 그 남이라는 게 인격체가 아닌 사회라고 해도 외부 대상에 책임을 돌리면서 그걸 공격하고 그러면서 만든 그런 낮은 차원의 유대감은 금방 박살납니다. 왜냐?
정말 사람욕이 아니라 사회욕을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쟤는 이렇게 사회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나랑 쟤랑 갈등하면 내 탓하겠네.' 이런 거를 다 느끼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남욕하면서 맺어진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공평충끼리 만나면 오래 못 가요.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한테는요. 자기가 가야 할 원래 자리를 줘야 돼요. 피라미드에서 뭐 한 중간 또는 그 중간 밑에 이 정도면 족하다. 그 정도만 따지고 살고 나머지는 뭐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명을 실천하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낫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삶이 공평하다고 믿는 바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가지는 관점들이 그래도 최대한 공평해야지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평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내 삶의 핵심 아젠다로 삼으면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요즘엔 무조건 그것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든 뭐 정치권이든 온갖 사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조장을 하기 때문에 공평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없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명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